30여 년간 이 길을 걸어온 경진호 박사. 여기 대전 그 본원이 이미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인프라가 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했던 연구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좋았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경진호 박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미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산업용 양팔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 그래서 사실 그 개념이 좀 어려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로봇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동 로봇에서 개발할 때 주안점을 뒀던 것이 안전. 왜냐면 이제 로봇이 사람의 위해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미로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경진호 박사는 이 양팔 로봇 아미로 개발로 2017년 한국기계연구원 최우수 연구상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처럼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미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진호 박사는 2011년 국내 최초로 중소제조용 로봇 시장 검증 시범 서비스 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100여 개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계연구소고 기계 분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창원의 이런 이제 대단히 대규모 기계공업 단지 이런 데서 어떤 로봇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외산 로봇이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뭐 진동, 뭐 소음, 뭐 분진, 그 다음에 뭐 작업자가 또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환경들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로봇을 도입을 해서 자동화를 해서 뭐 이런 이 근로자를 위한 작업 환경도 개선을 하고. 각 기업의 공정을 분석하고 공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는 경진호 박사. 먼저 비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 정보를 제어기로 전달해 주면은 이 제어기에서 그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 로봇이 기계 구조가 움직여서 표시된 위치로 로봇이 위치하도록 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이제 로봇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하는 산업형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밀도. 정말 사람처럼 꼼꼼하고 아주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진호 박사. 나사를 박는 볼팅을 비롯해 제품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트레이와 용접 그리고 프레스까지 공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체격이 자체도 무겁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할 때 소위 그 체결 작업자의 그 체결력이 손에 다 전달이 돼요. 이게 되게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손목 쪽에 이제 무리가 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무거운 걸 핸들링 하다 보면 피곤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수작업을 할 때 이제 피곤함에서 오는, 그다음에 이제 아프고 뭐 좀 그런 거에서 오는 뭐 불량률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작업 속도는 생산성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뭐 아무래도 이런 로봇을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품질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이는 다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결심한 경진호 박사. 이렇게 그는 연구실과 제조 공장을 넘나들며 과학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업이 어떤 작업이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다루고 그 물건들의 무게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규모인 거고 형태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공정에서 실제로 수작업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제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변 장치,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가동되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 기업의 니드를 우리가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공정 모델 도입 후 작업자 피로도는 낮추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출고하고 이렇게 경진호 박사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유, 김 박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네. 네, 어서 오세요. 보자. 한 기업에 적합한 로봇 공정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보통 7, 8개월 정도 걸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확인 중입니다. 뭐 되게 이 스프링 댐퍼 설치해갖고 안정적으로 그 진동이 좀 억제되는 거 잘 볼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좀 설계가 좀 잘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이게 이 자체가 컴팩트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탈부착이 되게 쉬운 형태가 돼서 좀 범용성 있게 나올 설계가 좀 된 것 같고 해서 좋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동료들을 많이 챙기시고 항상 모든 일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같이 논의해가면서 연구원 간에 애로점 있으면은 잘 보살피면서 뭐 유능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생산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프레스 작업은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만큼 작업자의 피로도가 큰 공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산업용 로봇을 도입한 이 업체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이상 해옴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품질 향상, 고객사, 특히 말해서 1차 벤더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이템이 많이 있어서 매출도 400억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경진호 박사가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인연을 맺은 이 업체는 작업 환경이 개선되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프레스 사업장에서 프레스에 눌려서 이런 협착 사고가 난다는 일은 뭐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수작업하는 그 공장을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사람이 손이 막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그다음 소음이 또 너무 크고 쿵쿵거리는 소음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는 대화가 거의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건 자동화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화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사업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쪽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참 그때 좀 운이 또 좋았던 게 그 현대중공업의 그 HH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으로 이제 국가 사업으로 개발이 돼서 용처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슬림형 로봇이라 이게 이제 여기에 딱 적합했던 거죠. 여기 저 프레스용으로. 경진호 박사의 업무는 산업 로봇의 연구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수요 공정 분석을 시작으로 공정 모델을 설계하고 또 필요한 기업에 보급하기 위해 컨설팅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그 로봇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박사님들이나 기타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고 또 저희 회사 대표님이 직접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내부에 그 관리자를 키워서 안정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터넌스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진호 박사가 이 업체에 최적화된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후 업체는 경진호 박사를 믿고 전 공정에 산업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곳에 꼭 필요한 소재나 시스템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역시 사람을 향한 그의 애정 때문이겠죠. 처음에 여기 국산화해서 넣을 때 거의 막 한 달을 막 고생하면서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하고 하는 작업, 월드엔지에서 그때 작업을 같이 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현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돼 있고 로봇도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 생산성이나 뭐 품질 문제라든지 특히 또 이런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한 건이 없을 정도로 뭐 좀 운영 잘하고 계셔서 너무 아주 반갑고, 또 뭐 매출도 또 관련돼서 많이 넣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던 그런 보람을 여기 와서 다시 느낍니다. 앞으로 또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로봇 공정 모델을 처음 시도하는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컨설팅. 경진호 박사도 최적의 시스템 설계를 위해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는데요. 작업 현장에 맞는 로봇 시스템과 운영 방식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 네, 그래서 이제 그 컨베이어에서 나오는 거를 저 끝단에 보면 저게 마그네틱 그리퍼예요. 네, 그 전자식 마그네틱 그리퍼를 활용을 해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야 안정적으로 또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완벽한 로봇이다. 그래서 사람이 작업하는 거를 로봇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로봇은 보통 그 육자유도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특히 벽면 부분에서는 자유도가 많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저 벽을 뭐 왼쪽을 트든지 뭐 앞을 트든지 아니면 약간 뭐 기울인다든지 뭔가 안정적으로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약간의 그런 그 변형이 좀 필요한 거고, 사람과 로봇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하는 작업을 그대로 고집하시면 안 된다. 공정을 좀 수정을 하실 각오는 하셔야 된다. 꼭 필요한 조언도 빼놓지 않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쪽에선 정말 든든하겠네요. 저희는 뭐 이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이 경영을 해 나가면서 사실 인원 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요. 자체적으로 이제 R&D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는 없는 건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마침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고 또 국책 사업으로 지원도 받고 하니 저희는 상당히 뭐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예.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국가연구원에 계신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 주시고 있고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은 미래 원천 기술과 산업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연구 개발 활동과 연계한 기계류와 부품의 신뢰성 및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 이전 및 지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젊은 과학자 김휘수 박사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에 필요한 로봇의 안전성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또 AI와 모바일 로봇 등 최신 첨단 로봇 기술 분야에도 도전하며 미래 로봇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척자와 젊은 과학자의 대화 들어볼까요? 경 박사님, 그 로봇에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경 박사님은 특히 제조 로봇 분야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조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그런 제조 로봇에 좀 집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 분야 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창원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그 대단히 기계공업 단지 쪽을 제가 이제 현장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직접 막상 가보니까 그 너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뭐 대부분 다 3D 환경이고 네. 분진이 많고 소음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손상, 뭐 기계 장치나 이런 데서 손상 입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 눈안에는 좀 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역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대부분의 그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이 일본 로봇 중심으로 하는 다 외산 로봇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빨리 뭐 국산화 개발 이런 거 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중소제조용 로봇 시장 검증 시범 서비스 사업을 2011년 국내 최초로 시도하고 로봇 국산화 작업을 시작한 경진호 박사. 국내 최초 양팔 로봇 아미로를 개발하며 산업 로봇의 상용화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분야에서도 좀 휴머노이드가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도 연구나 또는 산업이 트렌드가 되게 급속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이런 연구 주제나 테마를 잡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은 미국에서 네네. 이제 이런 테슬라 봇뿐만 아니고 이제 챗GPT 같은 것하고 기술 융합을 해갖고 정말 그 거의 뭐 인간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그 자본력으로 되게 아주 또 싸게 만들겠다는 그런 철학도 갖고 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주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테슬라봇 같은 로봇이 나와야 된다고 봤었고, 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과 유사한 그런 골격 구조를 갖는 이제 로봇 개발, 기구적인 로봇, 그런 기구를 갖는 로봇 개발이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그 시각 능력, 사람의 그 시각 능력을 그대로 좀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지 기능, 시각 인지 기능을 개발하는 뭐 기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I나 뭐 챗GPT 그런 것들하고 기술 융합을 해서 소위 그 작업 지능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그 기술들,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팔리려면은 그 저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저가화할 수 있는 그런 양산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개발할 거고, 그게 아마 앞으로 김희수 박사가 뭐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진호 박사의 산업형 로봇 개발 성과는 김희수 박사의 최첨단 로봇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김희수 박사 대학원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10년간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두 박사님의 합작품 기대해도 되겠죠? 경 박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연구실 내에서 되게 우수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연구실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주셨고, 또 버릇처럼 그 기술들을 잘 쿠킹해서 산업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과학자에게 실용성이나 또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그 소위 원천 연구를 하는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꿈이 그 상업화 잘 돼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 이런 제조 현장 이런 데서 활용되는 것을 사실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개발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소비하는 뭐 수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아주 활발하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좀 더 그 개발 결과물이 그 상업화하는데 매끄럽게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MZ세대 과학자라고 하는데 그런 젊은 과학자 후배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단기적인 그 목표와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 두 가지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연구 사업이 보통 1년 단위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단기 목표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장기 목표는 아까 우리 김윤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장기적인 목표, 그다음에 그런 청사진 이런 걸 갖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네. 뭐 큰 무리 없이 연구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요즘 이제 MZ 세대 분들은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좀 바람이라면은 이게 특히 로봇 연구는 진짜 뭐 모든 기술의 종합이잖아요. 네. 협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협동 정신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그 마음으로 좀 다잡고 나가야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또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조 현장과 로봇 연구에 집중하는 과학자 경진우 박사. 그가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텃밭이라는데요. 그런데 경 박사님, 텃밭치고는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동료 연구원들과 같이 가꾸는 또 하나의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사람에게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아주 그런 쾌적한 그런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관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로봇 기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가꾸는 개척자, 그 이름은 경진우입니다.